오늘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미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의 미래를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세종시 출범 5주년.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만들어져가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져 다채로운, 그렇기에 오히려 외롭기도 한 이곳은 세종시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는 못하는 이들. 외로움의 원인은 저마다 다릅니다.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고민들도 여럿. 고민의 가지수만큼 불만도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만큼이나 늘어나버린 불신과 다툼들. 움푹 파인 감정의 고른 비단, 나이 차이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저는 조치원 친산리에 살고 있고 고향은 인천입니다. 저는 조치원 봉산리에 살고 있고요. 고향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저는 조치원 서창리에 살고 있고 고향은 대구입니다. 저는 조치원 신안리에 살고 있고 고향은 광주입니다. 고향은 전주입니다. 저의 고향은 과천입니다. 고향은 천안입니다. 고향은 서울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 이들은 고향을 떠나 대학에 도착해서 어울려야 했습니다. 이 낯선 환경 속 낯선 사람들. 서로가 어떤 조건에서 살아왔든 이곳에서 사람들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현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생활이나 활동 또는 목적을 함께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뜻은 단지 단일한 목적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는데요. 우리는 그 말뜻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개인들이 모이자 집단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떼어놓고 본다면 이어지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3명, 5명, 7명씩 모이기 시작하자 한 권의 책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으로만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이니 지역의 얼굴이, 세종시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뭘 하다 보니까 뭐 공모 사업이 있고 해가지고 그동안 도서관에서 앞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도서관은 패밀리와 히스토리,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들이 많이 오는 거,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고, 저희가 세종대왕 세종시에 살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어른들이 중심이 되고 어른들이 알아야 아이들한테도 바른 역사교육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세종시가 먼저 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고, 처음으로 이제 보면 패밀리에 대해서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가족이 많이 할 수 있는 거. 이제야 어렴풋이 함께하는 재미를 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저 옆에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낯설거나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걱정에서 한참은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저희 아파트에서 공동체 사업의 출발 기점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처음에는 총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가락밸리 퀸이라고 동아리 육성 사업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영어, 구연동화, 그리고 또 종이접기, 그리고 아동 공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거 잘 될까? 다 모든 것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는 일은 어른들만 하는 생각이라는 걸 보여주듯이 아이들은 해맑게 촬영팀을 맞아주었는데요. 가락 5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유아공예와 영어교육으로 아이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앙증맞은 손을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사과를 만드는 아이들. 꾸덕꾸덕한 점토를 만지작거리며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항상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도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엄마들끼리 모여서 같이 영어를 통한 그림책 놀이를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학습이나 교육이 아닌 놀이로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영어에 놀자라고 친근감 있게 지었습니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하는지 그리고 품앗이 모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놀이도 진행을 했고요. 다문화 가족들과도 함께 영어 그림책 놀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둘 사물의 이름을 알아가는 아이들에게 덜컥 다른 나라의 말을 알려준다는 것이 참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함께 만드는 품앗이 교육을 하는 공동체가 조치원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와 재미난 노랫소리. 아이들은 어느새 엄마 품을 떠나서 방방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 환경과 좀 공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린이라는 이름을 넣었고 또 입주민들의 꿈을 담는다라는 의미로 꿈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도서관에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애들 책만 보여주고 있다가 이런 마을 공동체라는 게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약간 무모하게 도전을 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단지 좀 약간 특성이 있는데 아이들 학군이 좀 반반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뒷동은 두루초를 가고 앞동은 운비초를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서로 같이 안 놀고 있는 그런 좀 약간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극복하고자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를 제안을 드렸고요. 새로운 환경이 마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물을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일은 분명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둘 쌓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했던 것들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 이 순간의 기억을 아이들은 특별하게 마음속에 꾹꾹 간직하고 있겠죠. 그 1,200원이라는 말에서 알아주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세종시에 있는 좀 가기 힘든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시작한 거는 없어요. 그냥 세종도 저희가 고향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내려와 살다 보니까 다녀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국책연구단지부터 소정면까지 가는 버스가 생겼어요. 그게 굉장히 긴 코스인데 생긴 거 알고 다 가보고 싶더라고요. 무조건 타서 소정면을 갔는데 그날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소정면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에 이렇게 이쁜 데가 많구나.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다니니까 뭐 한 분, 두 분 같이 다녀보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공동체가 됐어요.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체험.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왠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은 기분도 듭니다. 1,200원 버스비만 들고 교회로 벗어나 시작하는 새로운 체험에 재미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아이들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일에 대한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신도시가 모두 그렇듯이 저희 세종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공동체를 꾸미고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도담 우리해로 저희가 명명하였습니다. 저희 세종시에는 제일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워킹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끔 은퇴하시고 경륜 있고 연륜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봐주면서 워킹맘들은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의 돌봄터를 한번 사업을 구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3대 돌봄 사랑방입니다. 도담 우리회. 이곳을 촬영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하교 후에 심심했는데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하루를 더 길게 느낍니다. 어쩌면 하루의 길이만큼 외로움의 깊이도 어른보다 깊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우리 신도시에 있는 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모든 가족이 여기에 서로 의사소통하고 또 원주민들과 같이 교류도 하면서 세종에 대해서도 알고 여기 문화도 알고 배우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수수하게 한국말 가르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오히려 여기 문화 배우고 풍습 배운다든가 세종시를 아는 걸 더 즐거워해요. 이분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추진할 거고 이 시설 이용해서 이제 현재 사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여기 세종 거쳐가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세종이라는 공간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유독 이 낯선 억양과 어조가 반갑게 들립니다. 이런, 숙제를 깜빡하신 분이 계시는군요. 나이는 달라도 숙제를 잊어먹은 학생은 비슷한 표정을 짓나 봅니다. 북새통이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고
제잘거리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앞에 이제 희망을 상징한 노란색을 붙여서 노랑북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쯤에 가재마을이라는 마을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주민센터나 그런 기관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세종시 천마을 다음으로 두 번째 생긴 마을이다 보니까 그 기반 여건이 전혀 없다 보니 이제 오신 분들이 우리가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거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나눔 장터가 돼서 그게 자리를 잡히다 보니까 이제 경제시장, 아나바다 장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자활센터나 주변의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하고 같이 유대해서 저희가 벼룩시장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공간, 나눔과 체험의 시간. 가재마을 노랑북새 나눔장터는 이 모두를 충족하는 곳이었습니다.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물건들을 파는 어린 학생들은 흥정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2,500원입니다. 기능 1, 2가 전에는 집이 없고 다 가수원, 그다음에 밭, 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한 집, 두 집 생기다 보니까 외딴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돼가지고 외딴마을이라는 이 명칭을 한 11년간 재별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재개발 해지되고 나서 주민이 어떻게 되면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래서 제가 한마음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외딴마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셔요. 좋아들 하시고 주민이 같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기체조 같은 행사도 하고 저희 가을이 되면 한마음 축제 또 행사를 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곳은 청춘들의 흥겨운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어머, 지금 들썩들썩거리는데요? 앞에서 본 춤 실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 한솔동은 인구가 한 23,000명인데요. 이 중에 한 10%가 65세 된 어르신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지난 생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여러 어르신들이 실제로 많은 분이 참여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지난 인생에 대해서 쭉 돌아다보고 앞으로 남은 생을 더 설계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됐던 거로. 꽃처럼 예쁘게 단장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것은 바로 사진입니다. 소풍 가서 사진을 찍는 기분이 이에 비할까요? 웃어달라는 주문에도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어색하신지 쉽게 입꼬리를 올리시지 못하시네요. 지금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눈치채셨나요? 이 소리는 바로 지풀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농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농한기 때 쉬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여가 선용도 해서 참 그렇게 좋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하다가 지풀공예 사업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하게 됐죠. 아시다시피 농촌이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농촌을 지키는데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참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촌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또 농촌을 지키는 그분들도 좀 행복하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까끌까끌한 지풀에 자잘한 생채기가 생기는 일은 다반사.
테이프로 손끝은 꽁꽁 싸매져 있습니다. 한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에서도 유난히 더웠던 22일. 호수공원에서는 세종시 5주년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지풀공예 사업단뿐만 아니라 열린공방과 모놀공방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예품들은 저마다의 색을 갖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세종시 내려와서 사실 외딴 섬에 온 것처럼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집에만 있다가 저희 아저씨가 재능 기부를 하고 친구를 좀 찾아봐라. 이제 저희 아파트에 동아리를 만들고 또 학교의 자모들 중심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도서관에 또 이제 홈패션 수업을 하면서 나와 같이 뭐 이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바느질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을 좀 더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에 공동체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종 시민들 중에서도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전업주부들, 그분들이 세종시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잊어졌던 자기들의 재능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열린공방은 앞치마를 제작해서 기증하는 등 공예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동체였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셀프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체험하는 부스를 열어두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뜨개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밀조밀한 모습이 귀여운 인형들과 수공예품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는데요. 모여서 놀자.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모놀공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부럽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발음이 되게 부드럽고 좋다. 이래서. 그래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놀면서 또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럼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여기가 세종시가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리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이런 공방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서 같은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가장 큰 뜻은 그것입니다. 취미로만 엮여있는 공동체라 생각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동체 정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전회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전회의 하드웨어적인 걸 디자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와 자연, 생태 환경을 자원으로 해서 문화도시로 다시 디자인하자라는 뜻에서 전회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전디사는 그래서 교육사업, 문화사업,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 알리기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순서겠죠. 사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털을 잡고 살아가는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그 또한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이뤄지는 일이 마냥 서로 간의 손익을 따져서 보는 일이었다면 이곳에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생겼을지 모르겠네요.
작은 일들이라 하더라도 함께한다는 의미에 더해지는 일은 사소한 손익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뭐가 재밌었어? 우유 주는 거. 수학수요. 어떤 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저 베개 같은 걸로 동생이랑 저랑 싸웠어요. 활동할 수 있고 재밌게 신나게 해서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았는데 마냥 잘 팔려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요. 돈이 들어오니까 뭔가 용돈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다음에 그럼 하게 되면 다시 참가해 보실 의향이? 당연하죠. 저희는 엄마들이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엄마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가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중에 영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엄마와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을 함께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과 영어 교육이 함께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잘 살려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이제 7살이 되는데 한 5살 넘어서면서 주변에서 사교육 이런 압박 같은 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별로 사교육 같은 거는 시키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억지로 뭔가 다른 언어를 그렇게 시키고 싶진 않고 재미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재미있게 해주고 싶었던 참에 고민하던 참에 이런 공동체가 있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도 즐겁고 아이도 너무 재미있게 참석을 해서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엄마표 놀이로 접근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조금 기다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엄마들을 만나고 엄마들의 생각을 듣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글씨를 쓰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그 생활의 지혜 같은 것도 얻으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남편 뒷담화도 좀 하고 좀 그런 것들 좀 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간이 아파트 단지 내 이렇게 좋은 공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정말 복인 것 같고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또 기부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질 어떤 계기를 삼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So, because I want to keep living in Korea, I think it's important to learn Korean. So that's why I come to these classes to help me with my Korean. 좋아요. 재밌죠. 재밌어요.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이렇게 행사라든지 공동체를 몰랐었어요. 그냥 집하고 애들만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또 이웃 간에 또 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하면 아무래도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부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서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좀 잘 되더라.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있으면서 저렇게 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쬐끄만한 그 모종 비슷한 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몇 개월이 흘러서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갖춰가면서 강사님이 맨날 팔 벌려 해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는데 집에 가서도 팔을 뿌려먹었으면은 집에 가서도 그러면 팔을 뿌리는 게 억울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오늘도 시간보다 일찍 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국화 분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아유 좋지요. 추억도 되고 예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참 우리 한솔동 누님들한테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나이 먹어가고 이런 프로가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좋죠. 기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겠어요. 우리 동네가 아주 복받은 동네죠. 너무 좋아요 아주. 그리고 앞으로도 쭉 건강해가지고 여기 계신 보다 형님들보다 저기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런 게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기에 또 우리가 더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삶의 길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좋아요. 아무튼 진짜 이거 하기 전에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마음이 허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진짜 이렇게 펴나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내가 손녀딸은 많아도 혼자 많아도 멀리 살으니까 여기 와도 내가 해결을 해가 할머니가 나 늦게 왔어도 엄마가 할머니를 졸업장도 주더라고.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지 저기를 못했어. 여러 가지 고맙고 또 너무 감사해요. 이 공동체를 시작한 지 3년째가 되고 있어요, 횟수로. 그런데 해마다 고민이 언제 접어야 되나가 고민이듯이 이게 운영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을까 없을까 미래가 없는 게 너무 좀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모든 공동체의 고민이 이렇고 잘 굴러가려면 거버넌스가 돼야 된다. 관과 민이 잘 힘을 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그 관에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벽이 있었거든요. 물론 관에서는 너무 많은 공동체를 또 교육시켜야 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셔야 되지만 항상 그 교육 시간과 어떤 부름의 시간이 평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를 못해요. 저희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저희 봉사의 개념으로 자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주민과 나누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평일 시간에 시간을 빼서 교육에 참여하거나 어떤 세미나나 발표에 참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이번 지원 받을 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몇 번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이번에 응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세종시와 어떤 저희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일반 그 농촌 같으면은 공동체 활성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도시는 우리 세종시는 다 참 시멘트로 다 막혀져 있고 아파트 사이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를 더 위해서는 시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많은 그 자본을 투자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동체 활성화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당부 좀 드립니다. 이 신도시에 와가지고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고 새로운 곳에 왔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를 참여를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세종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좀 홍보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여기는 행복도시잖아요.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사업 활동 자체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조치원 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민 주민들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세종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부담 없이 공동체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명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저희가 이제 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다 보니까 수평적 관계라고는 하지만 누가 리더가 될 때가 있고 누가 조력자가 돼야 될 때가 있고 또 공동체 사업이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서류 같은 거 작성하는 거 또 보고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견 리더자 좀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모델링할 다른 또 공동체들하고 네트워크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중간에 애로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시청에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공모사업이 됐지만 시청에서 이런 거를 막 마음 터놓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친구처럼 딱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다 보면 금이산성에 대한 팻말 되게 많아요. 금이산성 5.6km, 2.8km. 근데 거기서부터 금이산성을 찾아가는 길은 없어요. 그냥 그 팻말만 있을 뿐이에요. 그 팻말 하나 보고 길을 찾았어요. 그러려고 정말 많은 길을 다녔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도를 받고 무턱대고 다른 분한테 가자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난감했던 건 금이산성을 갔어요. 비암사에서 4.3km라는 표시가 있어서 갔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버스를 타고 간 사람은 다시 4.3km로 돌아오던지 그런 원도심에 있는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에서 이 힘이 딸려서 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는 좀 어떤 장소를 좀 세종시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공유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또 장소를 마련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그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 대부분 그 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시설을 쓰는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 다른 단지, 불과 옆 단지 주민들이 와서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관리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없이 이 세종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자리만 내놓고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멘토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것이 성공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그냥 맡겨놓고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부담이 큰 거고, 또 한 가지는 홍보가 부족해요. 실제가 이 세종시에 사는 사람도 우리 지풀구이 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 자체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많이 알리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미약하고, 또 한 가지 또 이 전시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지금도 뭐 충분히 그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도시에 비해서 뭐 사람 인구도 적고, 그리고 또 연령대가, 우리는 그 한국 사회가 지금 뭐 고령 사회라고는 하는데 농촌 지역은 초초 고령 사회일 정도로 이렇게 그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관심이라든지 그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관심 있게 미쳤으면 그런 생각이고, 뭐 지금까지도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어려운 중에 해야지 또 더 보람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빛의 그림자가 따라오듯 무슨 일이든 좋기만 한 일은 없는 법이죠. 공동체를 일구는 일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공동체들 간의 연결고리나 공동체의 가치 공유에 대한 아쉬움은 저희도 느꼈던 문제였는데요. 이를 풀어내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공동체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들어졌던 것처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세종시에서 공동체란 가족이다. 세종시에서 공동체란 엄마다.
세종시에서 마을 공동체란 나침판이다. 세종시에서 공동체란 쉼터다. 우리 공동체는 마을의 안식처다. 세종시에서 공동체란 소통입니다. 세종시의 공동체는 주민의 공동체입니다. 세종시에서 공동체란 보약이다. 세종시에서 공동체란 관심이다. 세종시에서 공동체는 정입니다. 세종시에게 마을 공동체란 걸음이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세종 공동체로 일구어 갑시다. 기록 2명과 토크 1명 있어요. 토크 다 한다니까. 조심조심 말씀해주시고요. 저기 통로를 통해서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아니 그냥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미정. 너